만약에 거기서 넘어진 제자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. 해법을 줘야지. 그 꿈이나 목표가 간절할수록 명확할수록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.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, 그쵸? 안녕하세요.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. 네, 최정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지금 몇 세에 들어갔죠? 대략 한 7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행복하시죠? 너무 좋습니다. 어떻게 이런 책을 또 집필하게 되셨을까? 논어를 읽는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또 책을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네, 제가 논어로는 한 6번째 책 정도 되고요. 50에 읽는 논어라고 그래서 한 나이가 50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얘기 너무 좋았어.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가면 되잖아요. 그런데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점이 남아있다. 이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50에서 60 혹은 70 정도 그 기간을 인생의 3라운드쯤 되겠죠. 체인지, 변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. 인생의 하프타임에 든 사람들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. 뭐 이런 개념으로 봐서 논어구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갖고 저를 좀 써는 거죠. 전환점을 맞고 싶은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아들이 이 책을 읽는 저를 보고 엄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왜 이 책을 읽어 그러던데 조금 미리 준비하려고 읽는다.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은 네. 뭐 30대에서 읽으신 분도 계시고요. 40대에서 읽으신 분도 계신데 미리 읽길 잘했다. 이런 멘트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. 꼭 50일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건 그렇죠? 상관없습니다. 처음에 어떻게 논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? 우연히 논어를 사실 하게 된 건데요. 지천명 딱 50이 됐을 때 네. 이제 석촌호수를 계속 점심 먹고 돌게 돼요. 한 번은 좀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천자문을 이렇게 써갖고 나갔어요. 근데 천자문 너무 재밌는 게 이것은 그냥 1000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네. 8글자씩 형성된 125개의 식구다.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좋더라고요. 그 안에는 이제 뭐 중국의 역사, 자연, 천지, 인륜, 뭐 사람들이 해야 할 도, 여러 좋은 사람들, 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갖고, 야, 이거 너무 재밌다. 이거 한 1년 정도 하니까, 잠실에는 교보문고를 가서 책을 보니까, 그때서야 이제 딱 논어가 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천자문을 떼고 나니 이제 논어가 보이기 시작했어. 그래서 이제 그 논어를 두꺼운 하나 샀죠. 네. 읽어보니까, 네. 야, 이 논어는 천자문보다 10배 이상 재밌어요. 어떻게 이렇게 옛날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현대인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가 이게.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현대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전달하면 너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논어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. 근데 원래는 또 엔지니어 출신 아니세요? 네. 엔지니어 출신이 이렇게 논어책 썼다 그랬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? 약간씩 이 놀라는 반응을 보긴 했는데 네. 아니 뭐 엔지니어도 사람이고 똑같이 저희도 뭐 직장생활하고 그쵸.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니까 뭐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. 대표님하고 저희가 새해 첫 영상으로 함께하게 됐잖아요. 네.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상 하는 게 계획 세우고 그렇죠. 잘 지키지 못하는 나를 만나면서 또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런 반복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.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알아두면 좋을 그 논어 어구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라. 네,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삶이든 사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필류근우라는 말을 했어요. 반드시 필자고요. 있을 유자, 가까울 근자, 근심 걱정 우자라.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에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산다 이게. 라는 말을 이미 2500년 전에 해버린 거예요. 공자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신 부처님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. 인생은 고해다 고해. 고통 덩어리의 바다다 이게. 사실 어찌 보면 공자님보다 한술 더 뜨신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공자가 딱 끝이고 넘어진 제자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했으면 천하의 공자가 아니죠. 해법을 줘야지. 그 해법을 줘야 네네. 되잖아요. 과연 뭐라고 줬을까? 인무월려라는 사람인 네. 없을무 멀원 멀다라는 뜻이고요. 려자는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려자예요.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.
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 늘 가까이에 다가 있는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려를 해야 된다.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. 요즘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 이게?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말로 저것은요. 목표다. 목표 중에서도 좀 중장기적인 목표다. 그 꿈이나 목표가 좀 간절할수록 명확할수록 늘 가까이에 다가 있는 근심 걱정을 물론 없앨 수는 없어요.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. 극복해낼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다.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막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으셨던 그 김춘수 시인의 네. 꽃이라는 시 많이 들어보셨죠? 네네. 제가 그 시를 잠깐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. 갑자기 시 낭송까지. 네, 목소리는 안 좋지만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. 여기 두 번째 연을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무원려 필류군의 원려, 네. 원리를 생각한다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걸 바꿔볼게요. 내가 그것을 나의 원려라고, 꿈이라고, 내가 그것을 나의 간절한 목표라고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다가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꽃과 같은 것이 되었다.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.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. 네. 가치가 생기는 거고. 그렇죠. 세상에 수많은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가 다 저의 목표가 아니잖아요.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라고, 내가 그것을 나의 정말 간절한 원료라고 선택했을 때야만이 그 목표가 제 인생으로 들어와 저를 바뀌게 만든다는. 이렇게 생각해 보면 2500년 전의 생각이나 요즘 현대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저런 시의 어구나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.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원료를 갖고 계신가요? 제가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다. 20년 후면은 정말 멋진 노인이 돼 있을 것이다.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. 30대, 40대는 내가 40이 됐을 때, 내가 50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자신감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10년 후, 20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자신감도 확실히 생기는 것 같고요. 그게 또 꼭 필요하기도 한 거니까 뭔가 이렇게 갈 수 있겠다,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. 멀리 10년 후, 20년 후 내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50이라는 나이에 모든 것들을 많이 좀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욕심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뭔가 도전하는 것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? 제가 55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55세는 정말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.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이에요. 30살부터 55세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, 사람들이. 그렇죠. 치열하게 살아도 지금 딱 나이가 55세밖에 안 되걸라요. 근데 치열하게 살았던 만큼의 시간이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야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요즘에 80은 청년. 시간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지금 인생의 하프타임에 계신 분들도요. 정말 저는 100%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시간이 그만큼 남아있잖아요.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커리어, 그다음에 경험이 남아있는 거 몰라요. 인생 전반전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그 일이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 일을 했을까? 내가 그 회사가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 회사를 들어갔을까? 아니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전공을 선택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잡아서 지금껏 열심히 했던 건데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지 않죠. 이제부터는요. 선택도 사실은 내가 해야 되고요. 실천도 내가 해야 돼요. 잘해도 내 탓이고요. 못해도 내 탓이다.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다 할 수 있다. 원료를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하면서 사는 삶이 훨씬 빠르게 갈 거고요. 훨씬 재밌게 갈 것이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앞에 25년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. 그 나이가 안 돼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연하게 좀 들긴 해요. 왜냐면 이제 아이들도 거의 다 컸고요. 아주 바쁜 것도 좀 약간 지나갔고요. 돈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갈 시기도 약간 지나갔고 정말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. 생각만 바꾸면.
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